네, 안녕하세요. 주도원입니다. 오늘 11월 22일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을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최근 나온 가장 큰 이슈, 지금 이 사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어제 오늘 리플의 상승에 대한 그 재료가 돼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Gary Gensler to step down January 20th, 1월 20일 날 사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XRP가 used to $1.25라고 나와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내년 1월 20일에 자진 사임의 뜻을 밝히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엮여있는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리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임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리플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한 번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어제에 이어서 나오면서 2,000원의 코앞까지 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선 이후에 우리가 기다리던 상승력을 보여줬고요. 잠시 조정이 나오고 가격 안정화를 가져가고 나서 지지라인 확인하고 나서 방금 살펴본 게리 겐슬러의 사임 이슈로 또 한 번 그 상승력을 이어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리플 XRP 보유하고 계신 홀더분들께서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눌려있던 리플의 시세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홀더분들께서도 당연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자, 이게 또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아직까지는 이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60% 이상을 여전히 기록하고 있을 만큼 비트코인 중심의 장, 비트코인이 이끌고 있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리플은 이런 호재 소식에 힘입어서 이런 상승력을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자, 달러로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8,000달러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10만 달러가 코앞에 와 있다,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충분히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수 있겠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단기적인 고점이라는 말은 고점 이후에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요. 이건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8만이나 6만 9천 달러,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그 폭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한번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자금 재분배로 인해서 알트코인들에게 자금의 흐름이 넘어가면서 알트코인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흐름에서 리플은 또 한 번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절대 하지 말라는 두 가지가 있죠. 막 상승력을 보여주고 나서 뒤늦게 추격 매수 들어가시는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급락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패닉셀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만 안 해도 우리가 매매함에 있어서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은 크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리플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리플이 지금 이렇게 2,000원 가까이 올라온 게 정말 오랜만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리플 홀더분들께서 이제는 수익 전환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아직도 마이너스고 수익 전환하지 못하셨다라는 건 고점에 물리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 되겠죠. 일단 지금 카톡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제가 드리는 타점 받아보시면서 함께 매매를 그동안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번 달에 미국의 대선이 있은 후에는 모든 분들께서 수익 전환하셨고 이제 그 수익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또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당연히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투자함에 있어서 어디서 어떻게 타점을 잡고 매수가 들어가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점 매수라고 하죠. 그리고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승할 때 추격 매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할 때, 조정이 나왔을 때 어디서 지지라인을 만들고 반등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지 우리가 평균 단가를 관리하면서 저가에서 매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결국에는 더 중요한 게 어디서 매도를 하느냐죠. 자, 저점 매수를 잘 해서 그 이후에 차트가 상승해서 내가 지금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해도 이 수익은 내가 매도하기 전까지는 나의 자산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난 맘 편하게 끝까지 가져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수익 전환했으니까 팔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매도 타점이 중요한 거고,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자, 상승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상승 사이클이 있다라는 건 하락 사이클도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리플도 이전에
이전 신고가는 3불 위에까지 간 적도 있었고 4년 전에도 고점을 형성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그런 고점을 형성할 때 매도하지 못하고 계속 가져가면 결국에는 다시 몇백 원대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트가 상승과 조정이 분명히 반복되면서 나올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승장에서는 쭉 들고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에서 어느 정도 비중 정리, 현금 확보하면서 수익을 실현하고 나서 그 말은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그리고 반등 나오는 타점을 잡으면 우리가 이 부분으로 추가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고요. 이렇게 매매가 반복되면 결국에는 절대적인 보유 수량이 늘어나면서 절대적인 수익금도 함께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올랐는데 추격 매수 들어가고 조정 나오니까 패닉셀이 나오면 결국에 차트는 이렇게 상승했는데도 나는 손실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타점을 잡고 비중 조절을 해 나가면서 분할로 매수 매도가 들어가냐, 그리고 또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사이클에 지금 위치해 있고 어디서 지지라인을 만들고 반등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 제가 카톡방에서 전부 무료로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직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영상 밑에 있는 더보기란의 링크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워너마켓에서의 이 일봉에서 뿐만 아니라 이때도 골든크로스가 나왔었는데 리프는 조만간 추가로 또 한 번 골든크로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고 일봉에서의 골든크로스로 인해서 더 큰 상승력을 가져갔는데, 자, 밑에 내용 보시면요, 이번에는 XRP의 주간 차트에서 50일 이동평균선, 이게 단기 이동평균선이 되겠죠. 이게 200일 이동평균선, 장기 이평선 라인 위로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형성되고 있고, 이 패턴은 일반적으로 강력한 상승 추세의 신호로 해석이 된다. 주간 차트에서 발생한 경우 매우 드문 사례로 꼽힌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이동평균선들을 달러 차트에서 확인해 볼 건데요. 자, 보시면 최근 엄청난 기분 좋은 급등 보이고 있고 XRP의 주간 차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밑에 있는 노란색 선이 아까 말씀드린 50일 단기 이평선 라인이고 위에 있는 하늘색 선이 200의 장기 이평선 라인입니다. 최근 상승으로 인해서 밑에 있는 노란색 50일 선이 고개를 들었죠. 이게 엄청난 지금 상승을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가파르게 고개를 들 거고, 그렇게 되면 조만간 골든크로스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리플은 추가 상승력을 여기서 더 보여줄 수 있겠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3개월 차트로 리플의 3개월 차트를 함께 보시면요. 자, 이 봉 하나당, 캔들 하나당 3개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우리가 차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긍정적인 걸 볼 수 있다는 건, 자, 이런 고점들을 잇는 저항 라인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저점 라인도 조금씩 높아가면서 이런 하락 삼각 패턴을 무려 7년 넘는 기간 동안 그려가고 있었고요. 최근 상승으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뚫어준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전 리플의 고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2018년도에 기록했던 3.34달러 정도인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제 이 달러는 리플 같은 경우에는 가시권에 들어왔고 단기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신고가 가까이도 다가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상승 사이클에서는 이 신고가를 충분히 경신하고도 더 위로 갈 수 있는 그 재료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근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 뒷부분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시는데 내년까지 이어지는 흐름에서 어디서 매도 타점을 잡고 어디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하면 좋을지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단체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 상승력의 재료 살펴봐야겠죠. 자,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게리 갠슬러가 사임을 발표함에 따라서 리플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은 예고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예고됐냐? 미 대선이 있기 전부터 트럼프는 여러 가지 암호화폐에 관련된 공약들을 내세웠고요. 자, 그중 첫 번째가 내가 당선이 된다면 취임 첫날 게리 갠슬러 미 증권거래위원장을 해임하겠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요. 트럼프의 취임 예정일은 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게리 갠슬러가 발표한 사임은 이날 내가 잘리기 전에 내 발로 걸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기까지 대략 2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SEC의 수장, SEC의 위원장이 게리 갠슬러가 트럼프가 취임하는 날 사임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2달간의 기간 동안은 SEC가 유명무실하겠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무런 여기서 이벤트가 발생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만 죽이면서 짐만 싸고 있을 텐데, 자, 사실 이 게리 갠슬러가 SEC 위원장으로 바이든 행정부 때 임명이 됐을 때는 그 당시에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인물이 MIT 교수로서 재직하고 있을 때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강의를 하는 걸 들어보면 상당히 열려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임명되고 나서 정치적으로 변모하게 될 줄 몰랐던 건데 어쨌든 이 게리 갠슬러 위원장은 그의 임기 기간 동안 리플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에게도 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있고 바이낸스도 있었죠. 이렇게 여러 코인 기업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건 바로 이 코인을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하고 싶어 했던 거고요. 그래서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고 이걸 상장시켜서 판매했다라는 걸 꼬투리 잡으면서 결국에는 본인들의 증권거래위원회의 관할 아래 넣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리플과의 소송이었는데 이 약식재판 판결문에서 리플의 승소와 다름없는 이미 판결문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이 부분이 전부 다 계획이 틀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 게리 갠슬러가 사임을 밝힘에 따라서 이 자칭 암호화폐 대통령인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해서 내년에 취임 예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소송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봤던 리플의 족쇄가 풀려날 거고요. 본격적인 상승은 내년에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새로운 위원장이 내년에 SEC에 임명되게 되면 일단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당연히 모두 친암호화폐적인 인물이고 그런 인물이 SEC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이 소송건들은 SEC 측에서 취하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게 결국 판결로 간다라고 해도 최근 제기한 항소 같은 경우에는 기각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 소송이라는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리플은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IPO, 나스닥 상장이 가능해지는 거죠, 일단. 작년 4월 달에 이미 뉴욕에서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하면서 당시에 IPO 관련해서 이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한 거였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형 투자 기업들이 이때 참석을 했었다라고 폭스 비즈니스를 통해서 보도가 나갔었습니다. 이 부분 카톡방에서 제가 또 전달해 드렸었고요. 이 이후에는 리플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또 이 IPO 관련된 포지션에 공개 채용하는 공고를 올리기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꾸준히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이 당시에는 이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리플의 펀더멘털이 정말 탄탄하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해도 이 SEC라는 기관과 직접적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라는 그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족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대형 투자 기업들의 투자금과 함께 IPO를 충분히 진행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추가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리플의 현물 ETF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우리가 리플에 관심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그레이스케일이라는 미국의 또 하나의 자산운용사의 사이트인데요. 당연히 여기서는 여러 펀드들, 상품들을 운영하고 있죠. 지금 보고 계신 상품은 라지 디지털캡 펀드라는 상품입니다. 여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아발란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자, 대선이 시작되기 이틀 전에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이 라지 디지털캡 펀드를 ETF로 전환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승인되면요. 이제는 승인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 자, 내년에 이게 만약에 승인된다라고 하면 그 말은 이 안에 있는 개별 종목들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개별 종목들의 ETF가 또 따로 신청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미 신청은 들어갔고 승인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XRP의 현물 ETF가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생겨나는 거고, 그래서 이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상품들을 운영 중인데 당연히 여기서는 신탁 상품, 트러스트 상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신탁 상품, 이더리움의 신탁, 솔라나의 그리고 리플의 신탁 상품도 운영하고 있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그레이스케일에서 이 운영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신탁 상품과 이더리움의 신탁 상품은 현물 ETF로 전환 신청했고 이게 받아들여지면서 바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플도 같은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 예상할 수 있겠죠. 리플의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면 이 신탁 상품이 바로 현물 ETF로 전환 신청되고 승인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이 있기 전 한 달 전부터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플의 이 신탁 상품이 그 자금 규모가 무려 2배나 껑충 뛰어 올랐다 말씀을 드린 거죠. 기관들은 이미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플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력을 보이기 시작한 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승리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리플은 내년에는 누가 되든지와 상관없이 가장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미리 저점에서 매수해야 되는 주목해야 되는 코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이 상승이 더 빠르게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제가 어떤 걸 근거로 어떤 상승 재료가 또 리플에게 내년에 남아있길래 이런 전망을 말씀드렸는지 이 부분도 살펴볼 건데요. 이 QCP 캐피털 설립자 다리우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미 대선보다 코인 시장에는 블랙록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 이 인물은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이미 투자 수단이 됐음을 의미한다. 블랙록은 암호화폐를 주류화시킨 장본인이다 나와 있죠. 작년부터 비트코인이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워너마켓에서 1억 원을 넘어서 신고가를 당시에 기록했을 때 이런 상승력을 만들어냈던 게 바로 비트코인의 현물 ETF였습니다. 자, 이건 여러 자산운용사에서도 이전에 여러 번 신청했었지만 전부 SEC에 의해서 반려당했는데요. 무려 블랙록. 이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 엄청난 상승의 시작을 알렸던 거였죠. 결국 이 부분을 승인시켰고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블랙록이 신청하면서 승인해낸 겁니다. 자, 이 레리 핑크라는 블랙록의 CEO는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는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밑에 내용 보시면 그는 위험한 신생 자산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ETF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였고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블랙록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RWA, 리얼 월드 에셋입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테마죠. 그래서 블랙록에서 RWA 펀드를 신청했을 때도 당시에 관련 테마에 있는 코인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자, 지금 갑자기 리플 얘기하다가 왜 지금 블랙록 얘기를 하고 있냐? 바로 리플이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저번 달에 이 뉴스 전달해 드렸습니다. 리플이 은행용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게 영어로 커스터디 서비스죠. 자, 그럼 이 수탁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가 뭔지 보겠습니다. 이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은행과 핀테크 고객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리플이 핵심 결제 부분을 넘어 지금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건요. 자, 리플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이 XRP 레저를 타용해서
법정 화폐, 금, 석유 같은 상품, 부동산 등 이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실물 자산 토큰화, RWA고 이게 미래에 엄청난 먹거리가 될 겁니다. 여기에 또 블랙록이 바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상품, 부동산까지도 토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의 원룸 전체도 아니고 한 평만도 우리가 거래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와닿지 않지만 이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블랙록이 이미 주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리플도 작년에 이 관련 커스터디 업체를 2곳이나 인수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실물자산 토큰화 RWA가 성장하고 주목받을수록 리플의 커스터디 서비스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 이슈까지 SEC가 취하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법정으로 가서 승리한다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리플은 이 소송의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은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IPO, 나스닥 상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소송으로 인해서 이 리플 홀더분들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자, 지금 당장 급등이 나오지 않는 건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제 정상 궤도로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상승만 나오는 차트는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 지지 만들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 반등 나오는 타점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간다면 추후 사이클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수익률은 더 크고 절대적인 수익금도 늘려갈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리플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60%가 넘을 만큼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은 가져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게 점점 알트 시장으로, 알트의 상승으로 또 넘어올 겁니다. 이 중에 또 우리가 리플 외에도 주목해 볼 만한 코인들이 여럿 있고요. 이런 종목과 구체적인 타점도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가장 빠르게 새로운 뉴스들 전달해 드리고 타점도 드리면서 함께 매매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우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도움 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올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우리가 대응 잘하면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그 기회, 사이클이 돌아온 거니까요. 저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하게 알맞게 대응하시면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